보톡스는 한번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뒤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이미 순수 톡신이 아닌 다른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는데 바꾸기엔 이미 늦었나요? 맞던 보톡스를 과연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탄력이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또는 과다하게 발달된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톡스 시술을 받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큰 궁금증이 뭘까요? 바로 내성입니다. 보톡스는 한번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뒤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이 보톡스 내성에 관한 궁금증 JPLTV에서 완벽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보톡스의 주성분, 즉 원료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톡신, 독성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독소인 보툴리늄 톡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의 원료입니다. 엘러간이라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이 독소를 원료로 주름 개선제를 만들어서 보톡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현재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독소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미용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톡스의 부작용이 있다면 혹시 독에 의한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내성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시술의 특성상 꾸준히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시술입니다. 보톡스의 유지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거든요. 유지기간이 길지 않다는 뜻은 혹시라도 보톡스로 인해서 불편함, 무거움이라든지 표정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유지기간의 한계점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편함이죠. 근데 내성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보톡스 시술이 효과가 없어지니까 경제적이고 간편한 주름 관리 시술인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다른 시술로 주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효과 그리고 가성비 둘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독소가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펴는 원리입니다. 이 보톡스 제조 공법에서 복합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이 신경 독소를 감싸게 되는데요. 이 복합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항체가 내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 독소 중에서 비활성화된 신경 독소의 경우도 체내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가지고 중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 발생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합 단백질이 없는 순수 신경 독소만이 들어있는 보톡스 제품을 만들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보톡스가 바로 제오민이라는 보톡스인데요. 제오민은 독일 멀치사에서 만든 유일한 순수 톡신으로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순수 톡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오민은 이게 복합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불활성화된 신경 독소도 제거를 해서 내성 발현 가능성을 최대로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오민을 따라 한국에서도 순수 톡신이 하나 개발이 되었는데요. 메디톡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코어톡스입니다. 이 두 보톡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일 텐데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제오민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검증된 만큼 고가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코어톡스는 국산 제품으로 가격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어떨까요? 보톡스의 효과는 둘 다 비슷합니다. 제오민과 코어톡스는 둘 다 150kDalton으로 여기서 kDalton이라는 단위는 분자량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보톡스가 900kDalton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은 150kDalton은 굉장히 숫자가 낮죠. 순수한 신경 독소만을 고도의 기술로 분리해서 그 분자량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숫자가 낮을수록 복합 단백질 같은 게 없고 순수한 우리 보툴리눔 톡신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더 저렴한 코어톡스가 더 좋은 것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코어톡스는 안타깝게도 불활성화된 신경 독소까지는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내성 발생 원인 중 한 가지인 복합 단백질은 제거를 했으나 다른 한 가지인 불활성화된 신경 독소는 남아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보툴리눔 톡신보다는 좀 현저히 낮은 내성 발생률을 나타내겠지만 제오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도 내성 발령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오민이 훨씬 더 내성 가능성이 낮겠죠. 자, 그렇다면 혹시 보톡스의 내성 발현율을 낮출 가능성이 또 있나요? 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순수 톡신 제품을 사용해 시술을 받으신다면 내성의 확률을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순수 톡신이 아닌 다른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는데 바꾸기엔 이미 늦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순수 톡신으로 바꾸신다 하더라도 복합 단백질 항체 양 형성을 또 더 자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순수 톡신으로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톡스의 시술 간격도 유지하시는 것이 방법인데요. 최소 3-4개월 시간을 두어 보톡스 시술 받으시는 것이 내성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고용량의 보톡스를 한 번에 맞는 것도 내성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기간과 적정한 용량을 정해서 시술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 지금 내성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 효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보톡스에 내성이 이미 생겨버렸다면 어떨까요? 항체가 생겨버렸으니까 다시 돌릴 수는 없고 맞던 보톡스를 과연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최소 3년 정도 시술을 멈출 경우 효과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마다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3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내성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왕이면 순수톡신, 제오민 또는 안 될 경우엔 코어톡스라도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성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시술이 있습니다. 슈링크, 올리지오, 울세라와 같이 초음파나 레이저를 통한 리프팅 시술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재생을 도와갖고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좀 탱탱하게 펴줄 수 있습니다. 보톡스와는 달리 내성이 생길 걱정은 없으니 보톡스 내성에 걱정이신 분들이라도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울트라콜, 주베롯 같이 피부에다가 콜라겐을 형성시키는 스킨 부스터 제품들을 사용해 가지고 피부층에 직접 콜라겐을 형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주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술 보톡스,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별론가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라도 내성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내성 없고 안전하고 즐거운 보톡스 시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